2019년 4월 29일 인도네시아에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이 발표됐습니다. 수도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목적지는 보르네오 섬 칼리만탄 동부입니다. 수도의 이름은 누산타라로 인도네시아 군도를 뜻하는 전통어를 수도 이름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수도 이전 자체를 국가 정체성 프로젝트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옮기는 이유는 단순히 교통체증이나 과밀 때문이 아닙니다. 자카르타가 지금도 실제로 가라앉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위성 관측 기반 연구에 따르면 자카르타와 주변 산업지대 일부 지역에서는 연간 최대 약 10cm 수준의 지반 침하가 관측됐습니다. 세계 최악급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카르타의 문제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상수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많다 보니 인구가 증가할수록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 방식이 고착돼 불법 지하수 추출은 지반 침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기반을 파먹으며 도시가 내려앉는 상황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제 자카르타는 비가 많이 오면 잠깐 침수되는 도시가 아닙니다. 지반 침하와 해수면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도시 전체가 구조적으로 침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무려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자카르타 북부 해안을 방벽으로 둘러싸는 NCICD, 이른바 거대 해수 방벽 사업을 추진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도 이전 논의 이후에도 이 사업은 계속됩니다. 2026년에도 구간별 예산을 편성해 공사를 이어가겠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의 가장 치명적인 모순이 드러납니다. 2024년 3월 인도네시아 의회는 수도가 이전되더라도 자카르타에 특별구역 지위를 부여해 경제 및 금융 중심지로 유지하는 자카르타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즉 자카르타를 경제 중심지로 남겨두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현재 자카르타 광역권을 의미하는 자보데타백 인구는 무려 약 3,20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자카르타가 앞으로도 공장과 상권, 주거와 인구, 교통과 지하수 사용이 계속 몰리는 구조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수도를 옮겨도 자카르타의 지반 침하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는 걸 말해줍니다. 행정기관 몇 개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3,200만 명 규모의 경제도시가 갑자기 멈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남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물이 바로 누산타라입니다. 보르네오 섬에 위치한 신수도 누산타라는 자바섬의 자카르타에서 북동쪽으로 약 1200km의 직선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누산타라를 녹색 스마트 수도로 홍보합니다. 친환경 도시, 탄소 중립 도시, 전기차 기반 도시로 말만 들으면 미래형 수도의 정석입니다. 실제로 2024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독립기념식을 누산타라에서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완공보다 먼저 상징을 박아넣어 수도 이전을 기정사실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도시가 상징으로만 서는 건 아닙니다. 누산타라는 대통령궁과 부처청사 같은 행정부 시설뿐 아니라 의회와 사법기관까지 갖춰야 비로소 수도로서 작동합니다. 로이터는 전임 정부 이후에 들어선 프라보어 정부가 누산타라 사업을 재확인하면서도 입법 사법구역의 완성은 차후로 언급하는 등 단계적 이전을 전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수도 이전은 이미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문제는 결국 돈입니다. 누산타라의 총 사업비는 약 466조 루피아로 당시 발표된 환율론 약 35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중 약 19에서 20%만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민간 투자와 PPP, 국영 기업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수도를 짓는데 국가가 돈을 다 못 내고 대부분을 투자로 끌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계획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 누산타라의 민간 투자 유치 규모는 약 40억 달러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총 사업비가 수백억 달러 규모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민간 투자 없이 수도가 완성될 수 없는데 민간이 기대만큼 붙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도 변수입니다. 2024년 10월 프라보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누산타라 관련 국가예산 지원이 축소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프라보워 정부는 무료급식 같은 대형 복지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산타라 예산은 줄이면서도
자카르타를 지키기 위한 거대 해수 방벽 사업은 국가 전략 사업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새 수도를 짓는 것만큼이나 지금의 경제 중심지인 자카르타가 가라앉는 것을 막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국가의 돈은 한정되어 있고 정권이 바뀌면 돈의 방향도 바뀝니다. 누산타라는 완공 전부터 정치와 재정, 투자 심리가 한 덩어리로 묶이는 운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만 행정부가 있는 반쪽짜리 수도라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8년까지 입법 및 사법기관에 누산타라 이전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구조는 곧바로 또 다른 위험을 부릅니다. 유령도시 우려입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누산타라가 인프라와 생활 편리시설이 부족해 공무원들이 이주를 기피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누산타라에는 아직 수천 명 수준의 공무원과 건설 인력만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내세운 2030년 목표 120만 명 규모와는 거리가 멉니다. 계획표 위에서는 완벽해도 실제 생활이 시작되지 않으면 수도는 사람 없는 상징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도 문제입니다. 누산타라는 그린시티를 표방하지만 누산타라가 들어서는 칼리만탄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열대우림 생태계가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보르네오는 오랑우탄의 핵심 서식지로도 유명합니다. 숲속에 친환경 수도를 만들기 위해 숲을 베어내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늘어나고 오히려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비판은 주목됩니다. 사회적 갈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누산타라 건설 부지 주변에는 원주민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토지 소유권입니다. 원주민들은 문서로 토지 소유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보상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 없이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이주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붕괴와 문화적 정체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도 변수로 거론됩니다. 누산타라는 조코 위도도 정권의 대표 레거시 사업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프라보워 정부가 누산타라의 위상을 국가 수도가 아니라 정치 수도 정도로 조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더라도 속도와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누산타라는 단순한 수도 이전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가 경제와 환경, 사회를 동시에 걸고 진행하는 거대한 실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두 개의 수도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고 있습니다. 누산타라는 80%의 민간 투자가 붙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카르타는 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반 침하와 홍수, 방벽 사업과 인프라 유지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자카르타를 경제 중심지로 남겨두는 한 침하 압력은 구조적으로 남습니다. 결정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자카르타 방제 비용과 약 350억 달러가 투입되는 신수도 건설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수도를 버리고 숲으로 간 인도네시아, 누산타라는 인도네시아를 구할 미래형 수도가 될까요? 아니면 자카르타를 살리지도 못한 채 또 하나의 거대한 짐이 될까요?